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2, 3부를 드리고 전화 통화하면 2부밖에 안 드리는데 기왕이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지 왜 전화로 이렇게 섭섭하게. 아, 그런 또 옵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이 보좌진들이 저희가 2, 3부를 다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꼭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열일 제치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저의 압박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전화는 마음에 안 들면 확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정의당 공식 후보가 되신 건 아니고 본인의 출마 선언까지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제 경선에 출마한 잠재적 후보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지금? 네. 경선을 언제 합니까, 정의당은? 경선 이미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하고요. 2월 16일 날,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지금 경쟁자는 누가 출마 선언한 상태입니까? 강상구 후보라고요. 네. 전 대변인인데요. 네. 전체 지금 대선 예비 주자 중에 유일하게 40대 젊은 기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네네. 또 둘이 합니다. 경선이 지금 너무 조촐한데요.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네. 정의당이 열심히 했지만 대선 주자가 가셔야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게 이제 당과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의 저 문제인식이에요. 표를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미 일찍이 후보가 가시화됐는데 우리 네. 당은 이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조기에 후보를 가시화시키자는 거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작은 정당에 지금 마이크나 또 화면이 오질 않으니까 예. 빨리 후보를 확정을 지어서 당 중심으로 그 선거운동을 해나가자. 이게 저희 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 후보를 좀 빨리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다들 이제 탄핵 인용이 혹은 뭐 기각이 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뭐 경선을 하거나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먼저 하겠다는 거네요. 정의당은. 아니 뭐 다른 정당은 이미 뭐 몇 달 전에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 당만 열심히 탄핵 국면에서 애는 썼는데 오히려 대선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손해가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강상구 전 대변인도 뭐 젊은 40대 기수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선하면 심상정 전 대표님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글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선거는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 아니 노회찬 원내대표 정도 나와야지 경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왜 안 나오시죠? 뭐 이심전심이 아니라 노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풍찬 노숙도 또 진보 정치하면서 실패도 영역도 다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이게 이제 이심전심 돼가지고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여쭤보겠고. 네. 교통정리가 텔레파시 수준에서 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나가실 면서의 결심 이게 이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 국면 자체가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할 역할 또는 뭐 나는 어디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거 있으십니까?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제가 출마의 변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는 과감한 개혁
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하여튼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노력이 실력이라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지만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해법도 공연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시대 정신, 노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번 대선에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혹은 진보정당이라고 좀 넓게 말해서 진보정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이슈들이 아젠다들이 결국은 대부분 보수정당에서 정강 정책으로 흡수됐죠 실제.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의 후보들만 봐도 정의당 혹은 그 이전에 진보정당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 수용돼 있어요. 수용된다기보다요. 흉내입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특히 뭐 야당 쪽 저 바른당까지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원내 정당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저희 정의당의 공약 수준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러니까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시대 정신을 앞장서 제시해 왔고 또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제시하는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에 관련된 공약은 아마 그 원형이 저희 정의당, 진보정당 걸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베껴 쓴 공약 그러니까 이미 저 답안지 다 보고 쓰는 그 공약은 힘이 없습니다. 그 이제 당선되자마자 나중에 그 정책 자료집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당이 다른 당과의 차이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치와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믿음이 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집도 거의 정의당 공약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것과 마찬가지여서 네. 그때 노회찬 대표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은 뭐 요즘에 다 공정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기업도 저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 만들겠다. 대선 주자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불공정의 그 원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같이 흑수저 정당 또 저 같은 흑수저 후보도 금수저 후보들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서 경쟁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정의당은 이 흑수저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개혁되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은 좌파라서 하는데 이런 공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정당의 공약집을 보면 다 좌파 공약이에요. 공약은 좌파면서 뭐를 좌파라고 공약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공약 첫 번째가 정의당의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의 슈퍼우먼이 대자가 아니라 방지법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인이 멸종 위기거든요. 지금 영국의 권위 있는 그 인구 관련 연구소가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꼽았어요. 근데 이런 심각성에 비추어서 출산 육아 대책이 너무 아니하다는 거죠. 출산율이 최저니까요, 지금. 네, 돈은 뭐 지난 10년 동안 80조 2천억이나 쏟아 부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 여성 문제로 인식했어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 출산휴가 대책은 여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 문제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저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하는 그런 그 슈퍼우먼 강요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컨셉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출산휴가에 부부 출산휴가 의무제를 두었고요. 부부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산휴가가 여성 3개월인데 이걸 4개월로 늘리고 남편에게도 1개월 휴가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의무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12개월을 16개월로 늘리면서 그중에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아빠가 휴직을 해야 된다는 파파 쿼터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네요. 아빠도 아이를 키우고 싶죠. 근데 승진에 지장이 되거나 눈치 보기 때문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강제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안 지키는 기업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기업에게는 또 강한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행됐던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이미 그러니까 진작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영아기에 엄마 아빠가 같이 그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인성에. 북유럽은 그런 점에서 남편 휴가 또는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슈퍼우먼이 되면 해결될 것처럼 자꾸 여성들에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출산율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부부 출산 휴가는 부부에게 공동으로 줘야 되고 뭐 육아휴직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기 같이 동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전체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기업, 사회, 국가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 문제인식입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보고 누가 대통령이 결국 단성이 되더라도 이거는 받아 안아야 될 공약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보수정당이 더 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걸었어요. 3년으로. 네네. 정의당 공약이 이게 안 되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드시 이것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승민 후보가 육아휴직 3년 낸 것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좀 공론화돼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저희 안이 이 정도는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원 크기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말했지만은 1년만 유급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지원 크기는 비슷한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하고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을 18세까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나눠 쓰는 걸로 돼 있어요. 나눠서 쓰는 걸로. 네네. 근데 이게 고3 수험생을 염두에 둔 건데 고3을 육아 정책으로 하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거는 교육제도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정당의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머릿속에는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지율은 안 나오는 유승민 후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심상정 대표님이 따라잡기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지지율만 보면 현재. 다만 지금 결정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탄핵소추 국면에 뭐 다른 어떤 당보다도 앞장서서 민심을 읽고 또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어쨌든 흔들리는 야당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우리 당원들이 이런 자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오당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저희가 찾지 않습니까? 네, 작지만 원내정당 소속 후보인데 예. 무소속 후보자들도 다 보도를 하면서 이제 저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 자식이나 집 없는 집 자식이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 것처럼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뭐 저의 지지율도 그러니까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저는 두 자릿수 이상 자신합니다. 두 자릿수, 이걸 좀 어떻게 예. 총수께서 좀 바로잡아 주시죠. 두 자릿수 이상은 제가 보기엔 그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아니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이 되면 지금은 일체 안 나오거든요. 뭐 보도가 돼야 저 지지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텐데 아예 배제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매우 그 불공정하다. 정치부터 공정해져야 사회도 공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 동의하고요. 자, 네. 그런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유가 뭐 예전에는 당선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변수 외에도 이 구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3지대로는 빅텐트니 뭐 누가 어디로 가네 마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치 뉴스 물론 뭐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고 또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거 갖고 언론의 관행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의도적 무시도 있어요. 예. 언론 개혁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3지대론이다, 뭐 빅텐트다, 연대 방법론이죠. 예전에 이제 진보 진영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보수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떤 구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시면서 이번 대선에 임하십니까?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다자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자 구도. 네, 왜냐하면은 네. 뭐 구여권도 야권도 이게 구도 재편이 결국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소리가 좀 울립니다. 전화기를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구도라는 거는 네. 범여권과 야권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보수 쪽이 네. 지금 뭐 제3지대다 보수 단일화다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들 목표가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 한 사람,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 한 사람, 국민의당 한 사람 이렇게 뭐 보수와 중도라고 표현되는 후보들 각각 다 나설 것이다. 그렇죠. 거기가 우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박근혜 정권에 기여한 사람이나 정당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원칙에 따르면은 반기문 바른당까지도 안 되는 거고 네. 반기문 후보가 남는데 이분이 지금 아직 어디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가 또 그대로 좌초되는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는 또 뭐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뭐 국민의당의 민생 정책은 동의를 하지만 사드 반대 같은 안보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랑은 원칙 있는 연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단일화는 하겠다고 했어요. 보수 후보들 사이에.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반기문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제3지대로 헤매지 말고 나랑 경쟁하자. 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의 제안이. 네. 그런데 반기문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가 아니라 제3지대 통합 후보 타이틀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둘의 꿈과 목표가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의당은 그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일단 언론 보도를 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다 이렇게 기반도 튼튼하지 않고 정치적 주소도 불분명하고 자신들의 이 야망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선판이 네. 이렇게 합종연행 흔들리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네. 이런 모든 판은 구도조차도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선진적인 연합 정치가 가능한 그런 결선 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후보 간에 철진한 후보까지 다 어디 무슨 합종연행에 한 자리 끼어서 복권을 꿈꾸고 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은 1차에 또 유권자들이 키워주고 싶은 정당,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마음대로 찍고 2차는 또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투표를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자유투표의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구도도 유권자가 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유권자의 어떤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정치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선 투표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선에 가서 연대할 수 있다. 단일화라는 방식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결선 투표 제도로 안에 녹여내자. 이런 얘기.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번 대선은요. 당선증 받으러 갈 때 경호팀이 붙어서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결선 투표제를 2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1주로 지금 조기 대선인 것을 감안해서 1주 정도로 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은 제 정당 간에 연합 정치를 도모하고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5당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다 여소야되죠. 안정적인 개혁을 하려면 연합 정치를 해야 돼요. 후보 간의 자의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간의 정책과 또 권력 분점을 놓고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국민들 동의하에 그 연합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2차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 연합은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선거 구도 그다음에 연합 정치도 국민들 동의하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정치가 선진 민주 정치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승자 독식 선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all or nothing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양자가 아닌 다른 뭐 작은 후보들은 아예 존재 이유조차 부정당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그 결선 투표 제도가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유력 주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변동적 요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세요. 네. 예. 저 꼭 나가겠습니다. 네. 부자진들 혼내주세요. 지금까지 심장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2, 3부를 드리고 전화 통화하면 2부밖에 안 드리는데 기왕이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지 왜 전화로 이렇게 섭섭하게. 그런 또 옵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요?
보좌진들이 저희가 2, 3부를 다 들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저기 꼭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열일 제치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저의 압박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네. 전화는 마음에 안 들면 확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정의당 공식 후보가 되신 건 아니고 본인의 출마 선언까지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제 경선에 출마한 잠재적 후보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지금? 네. 경선을 언제 합니까, 경의당은? 경선 이미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하고요. 2월 16일 날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지금 경쟁자는 누가 출마 선언한 상태입니까? 강상구 후보라고요. 네. 전 대변인인데요. 네. 전체 지금 대선 예비 주자 중에 유일하게 40대 젊은 기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네네. 또 둘이 합니다. 경선이 지금 너무 조촐한데요.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네. 정의당이 열심히 했지만 대선 주자가 가시화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봤. 그동안 제기했던 이슈들이 아젠다들이 결국은 대부분 보수 정당에서 정강 정책으로 흡수됐죠, 실제.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의 후보들만 봐도 정의당 혹은 그 이전에 진보 정당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 수용돼 있어요. 수용된다기보다요. 예. 흉내입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특히 뭐 야당 쪽 저 바른당까지 포함해서 대선 네. 주자들의 공약이 원내 정당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저희 정의당의 공약 수준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러니까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됐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시대정신을 앞장서 제시해 왔고 또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제시하는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에 관련된 공약은 아마 원형이 저희 정의당, 진보정당 걸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베껴 쓴 공약, 그러니까 이미 저 답안지 다 보고 쓰는 그 공약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당선되자마자 나중에 그 정책 자료집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당이 다른 당과의 차이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는 게 이제 당과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의 저 문제인식이에요. 표를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미 일찍이 후보가 가시화됐는데 우리 네. 당은 이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조기에 후보를 가시화시키자는 거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작은 정당에 지금 마이크나 또 화면이 오질 않으니까 예. 빨리 후보를 확정을 지어서 당 중심으로 그 선거운동을 해나가자. 이게 저희 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 후보를 좀 빨리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다들 이제 탄핵 인용이 혹은 뭐 기각이 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뭐 경선을 하거나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먼저 하겠다는 거네요. 정의당은. 아니 뭐 다른 정당은 이미 뭐 몇 달 전에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 당만 열심히 탄핵 국면에서 애는 썼는데 오히려 대선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손해가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강상구 전 대변인도 뭐 젊은 40대 기수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선하면 심상정 전 대표님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글쎄 그럴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모든 선거는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 아니 노회찬 원내대표 정도 나와야지 경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왜 안 나오시죠? 이심전심이 아니라 노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풍찬 노숙도 또 진보 정치하면서 실패도 영역도 다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이게 이제 이심전심 돼가지고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여쭤보겠고. 네. 교통정리가 텔레파시 수준에서 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나가실 면서의 결심 이게 이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 국면 자체가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할 역할 또는 나는 어디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거 있으십니까?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제가 그 출마해변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는 과감한 개혁 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하여튼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노력이 실력이라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지만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해법도 공연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시대 정신, 노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번 대선에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혹은 진보정당이라고 좀 넓게 말해서 진보정당이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치와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믿음이 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집도 거의 정의당 공약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것과 마찬가지여서 네. 그때 노회찬 대표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은 요즘에 다 공정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기업도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 만들겠다. 대선 주자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불공정의 그 원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같이 흑수저 정당 또 저 같은 흑수저 후보도 금수저 후보들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서 경쟁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정의당은 이 흑수저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개혁되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은 좌파라서 하는데 이런 공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정당의 공약집을 보면 다 좌파 공약이에요. 공약은 좌파면서 뭐를 좌파라고 공약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공약 첫 번째가 정의당의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의 슈퍼우먼